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특강 영어 동표 연습 테스트 3회 13번부터 18번에 나와 있는 지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3번 지문이고요. 별표 주십시오. 주목할 만한 지문입니다. 형광펜은 빈칸 넣을 만한 부분이고요. 밑줄은 문법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The Utopia of Digital Humanism. 유토피아는 우리말로 안 옮겨도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옮기면 이상향 이런 거예요. 누구나 꿈꾸는 곳. 그냥 제일 좋은 거라고 읽으면 되겠죠. 휴머니즘은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여기서 물론 번역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디지털 인문주의의 이상향은 demand 요구합니다. consistent departure. consistent는 일관된 또는 지속적인. 그 다음에 여기서 departure 조심해야 됩니다. departure는 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탈이라고 읽어야 되는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이탈을 요구하느냐면은 paradigm of the machine. 기계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우리말로 역시 안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은 사고방식 정도로 보시면 돼요. 프레임하고 비슷하게.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근데 이 문장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어렵지만 일단은 기계적 방식을 벗어나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소재고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죠. Nature as a whole,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서의 자연이나 또는 human, 인간이 둘 다 뭐가 아니냐면은 should be conceived of. conceive of 같이 쓰면은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는 어떤 생각을 짜내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수동됐었죠. as 뭘로써 machine, 기계로. 그 자연과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고요. 이 세상은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는 기계지만 그리고 인간은 오토마타 밑에 있는 것처럼 오토매턴이란 말의 복수형으로 우리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기계는 expand, 팽창시키거나 또는 strengthen,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e scope of human agency. agency란 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자주 나오죠. 행위라고 읽으시면 되고 행위.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 그 두 가지의 범위를 팽창시킬 수 있다. 그 기계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계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good, 더 굿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이익이라고 읽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detriment 밑에 있는 것처럼 해로움, 이익과 해로움 거기에 그걸 위해서 써야 된다. development of humanity, 인류죠. 인류의 발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기계는 거기에 써야 된다. 그러나 그 기계들은 replace human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뭐의 책임이냐면은 individual agent. 개인들의 에이전트. 아까 agency가 행위라면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보면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human society, 인간 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전체 사회. 그런 책임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다음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책임, 개인과 집단의 책임은 수일치 살짝 조심하시면서 is reduced 감소되어지고 축소되어집니다. 모세에서 기계 기술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이 축소된다. 그 위에서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얘네들이 덜어주고 심할 경우에는 분담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The expanded possibility 과거 분사죠. 자, 이렇게 팽창된 가능성 interaction 기계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겠죠. 자, 이것은 enable 했다? 아니죠. 이거 동사 아닙니다. 과거 분사죠. 동사는 어디 있어요? 네, 밑줄쳐는 present가 동사가 됩니다. enabled 가능해진 과거 분사죠. 뭘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또는 통신기술의 발달 또는 인터랙티브. 요즘에 역시 인터랙티브 그냥 번역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상호작용 네트워크 역시 통신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진 인터랙션. 자, 그것에 더 넓어진 가능성은 present, rather 앞에서 꾸미고 있죠. 다소 오히려 또는 약간은 present, new challenge.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다. 뭐에 대해서? ethos 밑에 있는 것처럼 정신. 이제 보통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기풍이라는 말이 제일 적절하거든요. 책임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which 이때는 목적어니까 그것을 rational human being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cannot avoid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하냐면은 entrusting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system. entrust A to B를 썼죠. entrust는 누구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신뢰를 하는 거니까요.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율 시스템, AI 같은 자율 시스템에. 그 다음에 웨더절 여기는 부사절이죠. 뭐뭐이든 아니든. 웨더도 시험에 곧잘 나오죠. 밑줄 치고 나올 수 있죠. 로봇이든 아니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가능한 소프트웨어, AI 같은 이런 것이든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 시스템에 맡기는 게 만약에 맡기게 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죠. 회피할 수 있는데 이제 주어 동사 다시 보시면 인터랙션이 더 넓어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네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고요. 여러분 몇 번 하셨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을 의심하고 안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은데 여기 but 뒤에를 잘 보시면 but 앞에서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but 뒤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을 기계의 덕분에 감소될 수 있느냐? 그럼 기계가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기계 덕분에 줄어든다? 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런 디지털 기술 같은 것 덕분에 가능해진 인터랙션, 그 인터랙션의 가능성이 책임의 분위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 인간이 자, 이런 기계에게 바꿔 말하면 기계겠죠. 기계한테 책임을 떠맡기면 인간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기계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책임을 감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13번은 첫 문장에서 필자가 주장이라기보다는 필자가 어떤 핵심 정보를 주고 나서 나머지는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departure 해야 되는지, 왜 departure를 요구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설명 마칩니다. 자, 14번 지문 보겠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중요한 지문이죠. 과학은 자주, 심지어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What? 여기서는 의문사로 읽는 게 낫겠죠. 무엇이 환경 문제가 되는지를 in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자, 그걸 결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 일단 주제문이고요. 결정한다는 말을 빈칸 나올 수 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죠. 여러 가지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들. such as 예를 들어서 toxic pollutant. toxic은 독성이죠. 독성을 가진 pollutant, 오염물질의 이동이겠죠. 전송이겠죠. 장거리. 전송이라기보다는 이동이죠. 그러니까 먼 데서 독성 물질이 날라온다 이거예요. 라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은 오존층의 고갈 밑에 있죠. 또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problems가 주어고 wer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단지 인지되었어요. 뭘로? 문제로 수동태 썼죠. once 여기선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제 일단 뭐뭐 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바로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묘사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이럴 때는 only를 once에 붙여서 오직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나서만 문제로 인지된다라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only는 영어에서는 only가 당연히 꾸미는 말을 바로 앞에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말 옮기는 과정에서는 only가 once를 꾸미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좋아요. 자, 지금 말한 게 뭐였습니까? 과학자가 설명해야지만 문제로 인지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과학자들의 설명이 없으면은 그 문제 인지도 모르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determine이고요. Indeed, 실제로 the view that 동격이 되시죠. 뭐뭐라는 견해, 관점. 문제가 단지 존재해요. once. 역시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존재하냐면 과학에서 describe it. 이것을 it is common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과학이 그것을, 즉 이슈를 설명하고 나서야만 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is common, 흔합니다. 환경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흔한 문제라고 보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죠. 역시 과학에서 설명해야지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6월의 어느 날인데, 아니 9월의 어느 날에 공기가 틴트된 unhealthy orange, 건강에 좋지 않은 오렌지 색깔로 틴트,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물들이다의 PP형, 물들여진 이건데 여기는 분사구문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에어가 틴트 된 채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온타리오주의 provincial government, 지방 정부는 자 이제 막 just announce, 발표했습니다. 대절이죠. 그 지방 정부가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바로 공기 품질 감시 장치를,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공기가 색깔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은 그 정부는 이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레벨 오존, 그라운드 레벨은 뭐 지표면 정도, 지표면 수준이니까 지표면에 거의 그 높이가 얼마 안 되는 사람 키 정도. which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as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밑에 is로 이어지는데요. product, 그래서 제품이 아니고 결과물이죠. 산물, 결과물. 자, 무엇의 결과물이냐? 뜨거운 날씨, 자 그리고 화학 반응, atmosphere, 대기권에서의 화학 반응,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생긴 바로 앞에 있는 이 오존층,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제입니다. Only in summer, 여름에만 문제가 된다 그래요. 뭐 핫데이니까. 자, 곧 네트워크는 또한 measure, 측정하겠죠. Fine particulate, 밑에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 그것은, 즉 미세먼지는 present, 존재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내내 존재할 수 있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자, 지금 이런 그 지방정부의 조치가 있고요. TV 리포터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절을 컴마로 대신한 거고요. 나쁜 공기질에 있는 날들은, 나쁜 공기질이 있는 날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 날은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1년 내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연결사가 많죠? in effect는 효과적으로가 아니고요. 실제로예요, 실제로. indeed와 같은 거죠. 자, 실제로 나쁜 공기질은 state,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단지 존재해요. once 일단 뭐 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으면, 그 말은 과학적인 측정이 없으면은 에어 퀄리티가 나쁜지 아닌지,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주제에 있었던 얘기죠. 중간중간에 측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과학적 측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시가 끝나고 이제 빈칸인데 사실 답은 매우 쉬웠어요. 이 문제는 답이 어려서 지문을 주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그런 것은, 자, 서치는 형용사를 쓰이는 경우도 있고 대명사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명사예요. 그런 것이 바로 과학의 빈칸이에요. 환경 affair, 환경 문제, 환경 상황에서.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 보시면은 과학에서 환경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한다는 얘기, 그 결정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과학에서 설명해야지만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과학적인 측정이 있어야지만 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과학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답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3번 과학의 권위.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고 과학의 문제점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에 서치는 간혹 학교 시험에서 낸다면 여기 so를 쓰면 안 됩니다. 시험이 이렇게 낼 거예요. so is 플러스 명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야? 여러분이 so do I, so am I 공부했던 그거랑 똑같이 누구누구도 또한 그렇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문법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즉 과학의 권위도 또한 그렇다? 그럼 그렇다라는 말은 앞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앞에 내용에서 뭐 과학적으로 측정해야지만 문제가 존재한다? 과학의 권위가 또한 그렇다? 그럼 측정해야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문법적인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14번에 중요한 것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마치고요.
15번 질문 보겠습니다. temptation, 유혹, desire, 욕망. 어떤 부모들의.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desire, temptation을 꾸미는 거죠. 뭐뭐 하고 싶은 이거고요. take advantage, 이용하고 싶고, overstimulate. stimulate가 자극하다고 5번이니까 좀 더 과하게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unusuality, the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의 unusual, usual의 반대말이니까 비범한, 특이한 그런 능력을. temptation and desire가 주어고요. cause가 동사가 됩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어떤 아이들이 투부정사하게 한다. 이네. 여기서 말하는 특이한 능력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것은 apparent, 중요한 단어죠. 명백해요. 분명해요. 즉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냐면 pride of the father and mother, 엄마 아빠의 자부심. 자, 그 엄마 아빠는 tell of a child, 어떤 아이의 그 of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never used baby talk, 베이비 토크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베이비 토크가 뭐냐면은 혀 짧은 소리 내는 거 있죠.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뭐 귀신 꿈꿨어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귀신 꿈꿨어? 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자, 그렇지만 pronounced words, pronounce 발음하다죠. 단어들을 발음을 해요. with clarity, 명확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언제부터? 어린 그 시기부터, 어려서부터. 그럼 잘알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who는 mother and father를 꾸며주는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1번, 2번이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they를 쓰면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선행사가 그리고 있어요. boast, 자랑한다. 자기 아이를. 어떤 아이냐면 훈련받았어요. to blood control. 한꺼번에 이거를 동사를 읽으셔서 밑에 있는 것처럼 방광 통제를 하는 것으로. 뭐 하기 전에? 첫 몇 달이 were over. 끝나기 전에. 즉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오줌 참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자랑할 만하죠? 약간 그런 말이지. 그 자랑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시입니다. achievement of questionable value. 영어에서 전치사 of와 추상명사 만나면은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가치를 가지는 성취. 뭐 가지는이라고 읽으면 돼요. 즉 문제가 될 만한 성취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런 어떤 achievement는 not natural,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development, 어떤 발달, 여기는 아이의 발달의 수준에서 어떤 발달의 수준이냐면은 그 아이가 애시니까 거기에 처한이라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그 아이가 처해 있는 발달 수준. 네, 그러니까 아까 몇 달이라고 그랬지.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애의 그 발달 수준에서는 그게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3, 4개월 된 애가 오줌을 참다는 거는 웬만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발음이 똑바른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자주 such a child, 그런 아이는 베이비 토크를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혹은 아니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에러나시스, 야뇨증 또는 뭐 유뇨증이라고 방광 속에 남은 소변을 애기니까 찌리는 거잖아. 그러는 증상이 생기는 언제? 4살, 5살 때. 자,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됐죠. much to the discouragement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법은 아닌데요. 교과서 문법에 나오는 것 중에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to 플러스 소유격 플러스 감정명사. 왜 그런 거예요? to his disappointment 그러면 실망스럽게도 뭐뭐하게도 라고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순서만 바뀐 거예요. 소유격을 of parents, of를 이용해서 바꾼 거고 to 플러스 감정명사 그대로 멋지가 꾸밀 뿐이죠. 많이 뭐뭐하게도라고 읽으면 됩니다. 부모에게는 상당히 많이 실망스럽게도. 근데 어떤 부모냐? come 다음에 to 보정사 뭐뭐하게 되었어. regard their child as grown up.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는 거죠. 자신의 아이를 다 자랐다. 왜냐면 이런 정도 하니까요. 라고 간주하던 부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5살 된데 갑자기 베이비 토크 하고요. 자, unhappy, neurotic girl 밑에 있는 것처럼 불행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민이 된 14살의 소녀와 여자아이는
formulate 이 단어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formulate는 공식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고 생각해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complaint, 불평을 그 다음에 여기 as 일단은 뭐뭐로써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ing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투부정사는 안 돼요. 대절이 하나의 명사절이고요. 자, 그녀의 중요한 불평을 일단 B니까 뭐뭐이다죠. 대절이라는 것으로써 꾸며내는 거예요. 꾸며낸다고 보시면 돼요. She was born too soon. 너무 빨리 태어났어 라는 거. 그걸 하나의 불평으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태어났던 무슨 조수가냐?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표현한 거 보면 알겠지만은 비유적 표현이죠. 함의추론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It was true that 가조 진조고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절대로 had 과거 완료죠. 앞에 주절 동사 was보다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절대로 그녀는 기회를 가졌던 적이 없는 겁니다. 무슨 기회냐면 to be infant, 아기가 되는 기회. 그거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녀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태어났다, 진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아기 시절이 없이 확 지나갔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키웠다기보다 그런 걸 보고 자랑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유아시절이 없는 것 같이 그걸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위치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위치가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뒤에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팩트가 distort했다, satisfaction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목적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때 위치는 팩트를 꾸미는 관계 형용사예요. 관계 형용사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and such 그리고 그런 팩트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이걸 줄여서 위치로 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죠? 그냥 서치는 안 되고요.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실이 뭐예요? 바로 앞에 말한 이런 거, 그죠? 어린 시절이 없었다는 사실은 distort 중요 단어죠? 왜곡했어요. in turn, 그 다음에 뭐를? 바로 being a child, 어린이가 된다는 것. 즉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긴다는 게 이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만족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즉 만족을 없앴거나 만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내용이 좀 특이한데 어린아이가 처음 어렸을 때 이런 아주 기특한 모습,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보였을 때 엄마 아빠랑 자랑스러워 하겠지만 바로 그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다 읽어봤고요. 밑에 보시면은 볼까요? 1번 엄마 아빠가 이런 자부심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이를 뭐하게 합니까? 1번 demanding이라는 말은 힘든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요구하는 이라기보다 약간 지나친 요구 같은 거죠. 힘들게 행동하게 한다. 그치? 아이가 힘들어하겠지 이러면 그 다음 try doing what they are told not to. 그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대부정사죠. 하지 말라고 들은 행동을 해.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 청개구리 짓을 해. 이건 아니죠. 그 다음 5번 rush through infancy to rapid. 너무 빠르게 어린 시절을 휙 지나가 버렸다. 1번과 5번 중에 5번을 골라야죠. 이거는 본문에 거의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이가 힘들게 행동하는 건 글쎄요. 힘든 방식으로 아이가 행동하게 했다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힘든 행동을 했던 어떤 그 서술이 없죠. 여기서 불평을 만들어냈어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힘든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은 첫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되게 그렇듯이 빈칸에 주제문에 빈칸을 낸 거고요. 이 지문은 나머지는 특히 여기 한 6번째 줄 these부터는 역시 여기도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로 보니까 결과로 보면 돼요. 부작용 같은 결과를 보면 되겠죠.
15번 설명 마칩니다. 16번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배울 수 있어요? 많이. by ing 어떠한 수단으로 deliberate, 의도적인 어떤 관심 집중을 하는 거죠. 어디에? 당신의 그 reaction. as you read. 당신이 뭔가 읽을 때 당신의 반응을 보고 뭔가 얻을 수 있대요. 만약 당신이 paper, 어떤 문서 같은 거에 특히나 쉽거나 pleasurable, 즐겁다. to read, 읽기에 쉬운, 읽기에 즐거운, 뒤에서 금이는 부사용법이죠. 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오형식으로 make it so, 오형식으로 보면 돼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을 읽으시면 되고요. 어떤 wording, 단어 선택이나 구조 또는 graphic, 서파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림책 같은 데 서파를 당시에 생각할 때 효과가 있었느냐. 아무래도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어떤 것을 당신이 생각할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간접 의문문에서 변형이 된 거죠. 변형이라기보다는 간접 의문문의 한 가지 종류인데 그럴 리 없겠지만은 do you think가 맨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의문사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이 war는 물론 앞에 있는 애들이 주어긴 하지만은 삽입구문은 아니에요. 간접 의문문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간단하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발견해요. 어떤 문서가 hard, 이번엔 어려워. 그러면 어떠한 element 요소가 당신이 struggle, 아주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간단하죠? 지금 계속해서 reaction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변화를. 어떤 변화냐면 만들었어요. 그 writing을 clearer, 더 명백하게. 목적보니까 형사 쓴 것이죠. 자, 그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느냐. 여기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가 나온 사실 가정법이라고 꼭 얘기할 건 아닌데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밑줄을 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 글을 더 명확하게 지금 만드는 거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든 거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미 지나간 사실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사실을 얘기하는 가정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글을 더 명백하게 이미 만든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상상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 다만 이거는 무조건 have pp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would, make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밑줄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더 좋은 건 물론 have pp죠.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어떤 concrete 모르면 안 되죠. 구체적인 사례. 바로 이러한 어떤 독서 방식이. 그게 뭐냐면 명리문이죠. 어떤 메모를 만들어라 이거야. 뭐에 대해서. 예시들인데요. 효과가 있었던, 효과가 없었던 그 글. 그리고 그것들을 세이브, 저장해놔라 이거죠. 폴더에다가. 나중에 레퍼런스, 참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이 글을 읽을 때 리액션들을 분석해 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을 그 글쓰기를 리액션을 통해서 한 다음에 저장하고요. 당신이 그래서 글을 쓸 때 imitate, 명령문이죠. 모방해라. What you liked.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을 모방하고요. avoid 다음에 동명사 모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 recreate는 해석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만들다에서 나온 건 맞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여기서처럼 재현하다라고 많이 써요. What you didn't 다음에는 like 생각됐죠? 앞에 like.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를 이렇게 말한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재현하는 거를 피해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쓰지 말란 얘기고요. 이 글에서는 이 문장이 키 센텐스예요. 방금 읽은 문장이 키 센텐스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deliberately, 신중하게 내지는 의도적으로인데 여기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빈칸인데 ever since, 이때 since는 이래로 당신이 어렸을 때 읽기를 배운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 즉 마음에 드는 거는 따라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피하는 이것이 뭐이고요. just as가 나오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o가 나오죠.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다른 지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just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as 플러스 주어동사 컴마 다음에 so 다음에 주어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so 다음에 대동사가 먼저 주어가 뒤로 도치가 되기도 하고요. so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가능한데요. 앞에 거 as가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뒤에 so인데요. 이 so는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부사로 그렇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도 뭐뭐 한다. 누구누구도 또한 뭐뭐 한다 이거죠. so am I하고 비슷한 거예요. so am I면 밑에 순서겠지만 이렇게도 써도 똑같고요. 됐죠? 자, 그래서 뭐뭐처럼 아이들이 귀를 발달시켜요. 뭘 귀냐면 spoken language. 말로 하는 언어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요. 뭐 가족의 말, 친구의 말, 이웃의 말을 들으면서 말에 대한 그 귀가 생기죠. 또 그러므로 speak with vocabulary. 어떤 어휘를 가지고 말하거나 액센트를 가지고 강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pinpoint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타내다 이런 말입니다. 콕 집어내는 거죠. 자, 무엇을? 그것들의 기원. 언제? 수십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된 다음에 자, 그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밝혀내는 게 아무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귀가 생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처럼이라고 그랬고요. So you develop. 당신은 역시 무슨 귀가 또한 생깁니다. Written language. 쓴 언어니까 글이겠죠? By reading. 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수많은 말을 들어서 귀가 생기는 것처럼 역시 이런 방법으로 많은 어떤 어려서부터의 경험으로 글쓰기에 대한 언어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 빈칸을 뭔지 알려주는 거고요. Things you've liked as a reader 이렇게 관계대명사고요. 당신이 독자로서 좋아했던 것들이 아까 독자로서 좋아하는 거 여기 뭐 이미 what you like 이런 거 나왔잖아요. 즉 효과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will naturally crop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당신의 글쓰기에서. 하지만 당신은 엄청나게 accelerate 더 속도를 빠르게 가속시킬 겁니다. 과정을. With some conscious attention 의식적인 집중을 가지고 어디에? That matter to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글 속에 나타나는지를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빠르게 점점 익숙해지겠죠?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뭘까요?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2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이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려냈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운 이래로 뭐뭐하다. 가능한 거 볼게요. 2번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능의 일부 그 재능은 당신이 억눌러 왔다. 억누른다고는 한 적은 없죠. 스킬인데요. 당신이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운 건 맞아요. 스킬을 배운 거 맞는데 그것이 피드백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거는 다르죠. 위에서 글쓰기는 피드백이라 상관없죠. 그 다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아니고요. 익스텐션 연장되는 거죠. 당신이 해왔던 것. 근데 그것이 subconscious니까 잠재의식이잖아요. 잠재의식적으로 해왔던 것의 연장이다. 잠재의식적이란 말이 어렵다면 그냥 나도 모르겠죠. 나도 모르게 해왔던 것의 연장이다. 4번입니다. 4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대로 물론 단원 연장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죠. 그게 바로 이 빈칸 다음에 넣은 문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너의 리액션으로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가려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을 따라하면 그렇게 네가 좋아했던 그것들이 글 쓸 때 나타난단 말입니다. 물론 그걸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부연 설명했을 뿐이고요.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유가 이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쉬운데 답 채우는 것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16번 설명 마치고요.
17번 질문 보겠습니다. 17번 별표해 주시고요. 사실 답은 쉬워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답은 매우 선명하게 딱 갈라지는데 내용이 우리 학습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since the end of 18th century 18세기의 끝 이후로 18세기 후반 이후로 빈칸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20년대 초반의 세상은 no matter부터 seem까지 주어가 아니겠죠? the world가 주어고 is가 동사고요. no matter how 무슨 뜻입니까?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모르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한 단어로 바꾸면 however죠. 이걸 보고 그런 나라가 떠올리면 망한 거예요. 시험에는 how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how로 바꿔놓으면 틀린 거죠. nome로 맞도 안 되고요. unjust가 뭐예요? 가끔 이거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just는 뭐 여러분 단지 뭐 이런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의가 영어로 뭐죠? 정의가 justice잖아요. 그게 just에서 나온 거예요. 공정한. 그럼 unjust는 불공정한 거고요. It may seem 다음에 형용사죠. 이 형식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불공정해 보인다 해도 2020년 초반의 세상은 더욱더 equalitarian이 되는 것처럼 평등해요. 네 뭐보다 1950년의 그것 네 이거는 월드를 대명사로 받은 거고요. 또 1900년의 그것보다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1900년과 1950년의 세상은 그 자체로 in matter of respect 여기서는 측면이죠. 많은 측면에서 존중이 아니고요. 더욱더 평등했어요. 뭐보다 1850년이나 1780년의 그것들 여기서 노즈는 월드를 복수로 갑자기 바꾼 거죠. 앞에서 복수를 했으니까. 이 원은 사실 잘못된 건데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평등해진 사회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 저스트는 아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발전. 그것은 vary하다. 다 다르다. depending on 많이 나오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라고 읽으면 되고요. 뭐에 따라 다르냐. period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온 다음에 나오는 말은 좀 길어요. 웨더절이 끝까지예요. 기간에 따라 다르고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죠. 뭐냐면 우리가 연구해야 불평등을 between 누구 사이의 사회적 계층들. 근데 그것이 defined 동사 아니고요. 정의되는 거야. legal status. 여기서 한번 끊고요. 법률적 지위에 의해서. 그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절 또는 소유권, 민주수단. 민주수단 모르면 안 되죠? 생산수단. 또 소득, 교육, 국가나 ethnic racial. 민족, 인종, 기원. 예를 들어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차별받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의되는 불평등. 이 중에 뭐를 연구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정확하게 발전했는지 아닌지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뭐랄까요? 전 국가적인 경제 개발 시작을 했는데 그 경제 개발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는 좀 공업 시설 많이 갖춰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발전이 못 되고 그 바람에 인구 수에도 차이가 있고 경제 수준 차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요? 지역 간의 차이는 생겼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따라서 발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나 분명 이런 배려는 있지만 하고 역접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no matter how죠? 아니 no matter which. 이번에는 which가 크라이테리언급이죠. no matter which면은 어떠한 기준이든지 뭐 no matter 항상 든지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걸 한 단어로 whichever라고 써도 되고요. whichever도 명사급이면 어떤 명사든지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employ 채용하든지 물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든지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도달합니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네, 그 똑같은 결론이 빈칸이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도 나오죠. 너메러 위치 조심하시고요. 178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는 developments가 tending하는 걸 본다.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 ing 쓴 것이죠. tend는 일반적으로 경향이 있다. toward랑 써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되고 또 뭐 뭐뭇에 이바지하다 공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자, 더욱더 평등이 더 커진, 즉 더 평등이 증가된 것 쪽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의 평등, 지위의 평등, 그 다음에 재산의 평등, 소득이나 성별, 또 인종 간에 어디 안에서 대부분의 지역, 사회, 전 지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nd가 앞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낯설 수는 있지만은 어느 지역 안에서 평등이 더 많아졌고 또 어느 정도까지 더 평등이 많아졌다. 이건 어느 정도까지라고 읽으시면 돼요. certain이 어느니까.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는 100%는 아니고 뭐 50%, 70% 얘기하는 것이죠. 숫자로 표현해드리면 within부터가 첫 번째 전명구, to부터가 두 번째 전명구로 두 번의 부사 수식인데요. when 뭐 할 때? 우리가 비교할 때 이러한 사회를 전 세계적인 규모로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 뭐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분명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평등이 더 발전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채택을 해요. 글로벌, 전 지구적인, 그 다음 멀티디멘셔널 퍼스펙티브. 제 기억으로 한 10년 됐는데 멀티디멘셔널이 빈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장문에 빈칸이 있을 때. 멀티가 여럿이고 디멘션의 차원이니까 말 그대로 다차원적인이에요. 또는 요즘에는 그냥 다원적인이라고도 말하는데 퍼스펙티브 관점이죠. 다원적, 다차원적 관점으로 inequality니까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라고 읽으면 돼요.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견해를 채택을 하면 우리는 대처를 볼 수 있어요. In several aspects, respect 아까 말한 것처럼 몇몇 측면에서는 자, 이러한 발전, toward equality, 평등으로 향하는 이러한 발전이 또한 계속되었다 이거죠. 1980년부터 2020년 이 한 40년 기간 동안에 which is 그것은 더 복잡하고요. 혼합되어 있어요. the 뭐보다 자주 생각되는 것보다. which의 선행사가 뭡니까? 네, 앞의 내용이죠. 평등이 계속됐어 라는 내용. 그러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보시면 생각되다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유사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what 4개잖아요. then은 원래 접속사지만 관계대명사가 모자라서 빌려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급 있으면 then 쓰죠. 어떤 구조로든 then을 쓰는 게 맞잖아요. 생각되어지다 뭐가 생각되어질까요? 즉 선행사가 뭘까요? 역시 전체 내용이에요. 발달이 뭐 계속되었어? 그 평등에 대한 발달. 근데 그 평등에 대한 발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이하게 이런 구조로도 출제가 되죠. 단수 취급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주제문은 네, 좀 이따 답 먼저 풀고요. 몇 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은 어렵지 않지만 보시면은 뭐였죠? 18세기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예요? 1번. 역사는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역사가 반복되었다. 뭐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반복이 아니죠. 뭔가 발전이죠, 발전. 그 다음에 평등한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평등주의 국가들이 더 많은 안정성을 누렸다. 국가를 설명한 것도 좀 이상하고 더 안정성이 커졌다고 보는 건 어렵죠. 그 다음 역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평등을 향하는. 일단 괜찮네요. 그 다음 생산, 교육, 지위가 공평하게 다 다뤄졌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예시에서 나오긴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니죠. 좀 포괄적이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그냥 공평하게 대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 어드밴스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개인의 자유가 귀중히 여겨졌다 over 뭐뭐보다 평등이나 공정성보다. 자유와 평등을 비교하진 않았죠. 네. 이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더 우선시한 게 네, 바로 사회주의죠. 또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공산주의죠. 물론 둘은 다른 개념이지만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한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평등이 깨지죠. 그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같은 건데 아무튼 뭐 여기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정답은 3번이 제일 좋죠. 평등으로 더 평등의 발전해 갔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온 거잖아요. 바로 이게 주제문이고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출제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빈칸은 약간 의외성 빈칸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빈칸을 출제되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말은 바꾸시겠지만 이걸 고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very입니다. very. 됐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냐에 따라서 평등이 발전했다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 출제된 이유가 있습니다. 17번 설명 마칩니다. 18번 질문 보겠습니다. In the context of global climate change,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 탄소,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처럼 격리의 잠재성, 누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어 동사되죠. 이것은 assumed renewed importance. assume이란 말이 가정하다도 있지만 뭐뭐를 띄다라는 말이죠. 새로워진, 과거분사 쓰고 새로워진 중요성을 가진다, 가졌다, 띄다 이런 말이죠. 그 리뉴된 중요성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한동안은 그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of를 잘못 읽으면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가끔 이게 헷갈리는데 of는 뭐뭐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길 때 뭐뭐를이 될 수도 있고 뭐뭐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양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 토양이 주체적으로 하는 건지 문맥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문장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흙, 그 다음에 탄소, 격리는 refer to 뭐를 가리키냐면은 과정이에요. transfer, CO2를 from 어디로부터 into 어디로 transfer, 이동시키는 것이죠. 대기 속에 있는 CO2를 흙 속으로. 자, 뭘 통해서냐면은 다양한 source, such as 예를 들어서 plant residue 밑에 있는 것처럼 식물 잔류물이나 또는 organic solid, 유기 고체들, and so on 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대기 속에 있었던 그 탄소를 흙으로 보내는 게 바로 이거래요. 그러니까 흙의 탄소 격리 가능성이라는 거는 흙이 탄소를 대기권에서 격리시켜서 자기가 가진다 이런 얘기죠. 문맥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흙이 탄소를 가지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help 도와줍니다. help 다음에는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너무나 간단한 건데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서 표시해드린 거죠. counterbalance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밸런스가 균형을 맞추는 거고 카운터니까 다시 균형을 맞춘다라고 읽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엇을 상쇄시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말이 offset 역시 중요 단어죠. 자, 배출인데 from fossil combustion 화석연료 연소 때문에 생기는 그 가스 배출 그것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또는 다른 탄소를 emitting ing고요. 배출하는 활동. 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while ing 뭐 하는 동안에 흙의 품질은 더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인 농작물 생산성도 향상을 시키면서 됐나요? 대기권의 탄소를 흙으로 가지고 오면은 대기권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흙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implement 실행하는 것이죠. 더 높은 세금을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것은 동기를 줍니다. 사업체들에게 투부정사도록 뭐 하도록이냐? 그들의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두 번째로는 cleaner energy alternative. 더 깨끗한 건데 뭐라 그러죠? 청정한? 네, 청정 에너지 대안. 전기 이런, 아니, 풍력 이런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비록 in the atmosphere, 대기권에서는 enhanced levels, 더 향상된 수준의 탄소가 굉장히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아요. 탄소가 많으면 안 좋죠. 그 다음에 due to its contribution 살짝 빼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죠. contribution to니까 어디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라고 하긴 이상하고 원인 제공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에 대한 원인 제공 때문입니까?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 효과에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가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와일. 그런 반면에 흙 속에서는 더 높은 어떤 이제 탄소의 양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이유는 아까 여기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품질 좋아지는 거.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하고 뒤 이유를 설명하죠. Y랑 반대말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흙 속에서 더 많은 양의 유기탄소는 그 다음에 contribute 굉장히 어디에 기여하냐면은 흙의 건강에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바로 그 흙이 영향을 주죠. 토양의 구조 또는 생물학적인 구성 또는 미생물이죠. 미생물 활동 등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소가 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흙 속에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네요. 정답은 3번이죠. 네, 3번은 기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얘기고 나머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권의 탄소를 토양으로 가져오는 게 일석이조란 얘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8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19번부터 마지막 지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시간 되시면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